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66번째 시간으로 리더의 표상을 그리며 라는 숲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표상을 그리며. 화창한 봄날이 주는 혜택은 참으로 많다. 자연이 인간에게 기여하는 바처럼 좋은 상사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에서, 같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에서 너무 감사해하고 흐뭇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인생의 보람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그분을 만나 근무한 것은 최근 4년 동안이었다. 그야말로 이 기간 동안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부분도 많았지만 행복할 수 있었고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볼 수 있었다. 어렵고 힘들고 고역적인 부분들도 그분의 리더십에 의해 상쇄된 후 모두 눈녹듯이 사라지고 언제나 엔돌핀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었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오랜 공덕의 결과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질긴 인연의 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자의적으로 종결지을 수 없다는 것에서 숙명의 필연성을 느끼게 된다.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건강에 적신호가 껴져 일주일간을 인근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었다. 병상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었다. 근무기간 중간에는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순직이 있어 근무지에서 노제를 지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직원은 평생을 교육원에서만 20여 년 근무한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런 급박한 상황 하에서도 한치의 오차나 흔들림도 없이 순조롭게 매사를 처리하였고 유족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으며 노제에 참여한 모든 조문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명조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소신과 철학을 갖고 조직의 목표를 이루어 나갔으며 임무가 완료된 이후에는 공평무사하게 농공 행상을 처리하셨다. 일례를 들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표창에서 배제를 시켰고 표창을 받은 직원은 해외 연수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중으로 수혜를 입게 되면 그렇지 못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었다. 고생스럽고 어려운 임무가 부여되고 이 수행되어 마무리된 후에는 꼭 그것에 합당한 보상과 격려가 이어졌다. 처음 부임하였을 때도 이완된 조직의 분위기를 최단 시일 내에 쇄신하였으며 항상 몸소 제일 먼저 선봉에 서셨고 솔선수범하셨다. 내부 직원의 화합과 단계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외부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하고 성의를 다하여 조직에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진심을 다하여 교육생을 대하고 부하와 상사를 융합되게 섬기고 지도하여 조직을 최대의 성과를 이루는 최우량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변모시켰다. 흔히 장군을 분류할 때 용장, 지장, 덕장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한다면 덕장으로 분류할 수 있으리라. 기품과 위험을 갖추었고 시의적절하게 조직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홍복일 수 있게 조직을 지휘하였고 통솔해 나갔다. 벽한만한 계절에 온몸을 휘감아 스며드는 꽃향기처럼 따뜻한 가슴의 더 넓은 포용력으로 부하 직원들을 감동시켰고 흔쾌히 뒤따르게 해주었던 그분의 언덕을 회상하며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업해했다. 그분과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입사 전에 친절봉사 점검을 일주일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을 만났다. 항상 옆에서 성성명과하던 모습을 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이 되어 직접 상사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직원들과의 화합과 안정에 최대한 역점을 두어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놓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내부 직원의 주례를 손수 써주시기도 하는 인간적인 면도 갖추었던 것이다. 경찰 공무원이셨던 아버지 밑에 자라나 상업학교를 나온 후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다. 그리고 직장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업무에도 정통하였고 재반 업무를 섭렵하였다. 자제로 일남일녀를 두었으며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그의 일화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하나만 들어보기로 하자. 어느 날 출장을 갔는데 점검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사무소장이 일금 얼마를 보내주었다고 했다.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 그는 곧바로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한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청림하고 올곧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고향 쪽에서는 근무를 별로 하시지를 못하였고, 대부분 강원도 쪽과 천안에서 잠깐씩 근무를 하였고, 대부분은 중앙본부에서 근무를 하셨다. 주요 보직이라 할 수 있고 직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본부장을 거쳐 상무를 역임하셨으며 자회사 사장도 역임하셨다.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술을 잘 못하여 여러가지 애로를 겪는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바쁜 와중에도 자기개발에 노력하여 부장 시절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받았고, 본부장 시절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지방지에 고정 칼럼을 쓰시기도 하였다. 더욱 특기할 만한 것은 자비로 국내 유수한 대학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AMP를 이수하셨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경비일체를 부담하는 때에도 서로 꺼려해서 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농무했었는데, 그분은 자신이 솔선해서 자발적으로 자비로 그 과정을 수확했다는 것은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그분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는 말을 특히 강조하셨다. 그것은 하는 일마다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세상 사람들 모두를 부처님처럼 모시다 보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 인간관계에 초래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비단옷을 입고 빵길을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자주 하였다. 금이야행은 비단옷을 입고 빵길을 간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행동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나 행동 중에 하나로 금이야행은 결코 현명한 사람의 처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피력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날은 자기 홍보의 시대라는 것이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의 신조였었다. 다음으로 강조한 얘기는 꿩이 모기를 먹을 때 9번을 생각하고 모이를 먹는다는 것이다. 제대로 살펴가면서 처신하고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말이었다. 또한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을 상관하는 지침이기도 했다.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윗사람을 충실히 보필하였으며 부하직원에 대하여도 정성을 다하는 훌륭한 상사의 표상이고 기감이었다. 내 가슴에는 항상 이분의 처세술과 댐댐이를 늘 담아내고자 기울이고 새기곤 해. 와, 지금은 그 모든 게 곧 나의 스승이 되어 있다. 따뜻한 꽃향기 같은 일을 그리며 조직의 보석 같은 미래를 꿈꿔본다. 그가 절기애송했던 시도 한편 엎드려본다. 이는 백봉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지연이는 사명당으로 알고 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 난행 금일아 행적 수작후 인정. 눈 내리는 들판을 걸을지라도 모름지기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